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법무부 또 공정위, 법제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저거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그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에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치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인 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또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또 법제처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그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 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준비하는데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좀 보고 우리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법제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3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만나의 통일법, 반도체 특별법 등 일부 입법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와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생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제처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은 지연사회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안은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조기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79건의 하위 법령은 상반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추가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의원 입법 검토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업, 당정 협의 등으로 당정이 원보이스로 대응하도록 하고 야당 발의 법안도 국정성과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 소통하여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법령은 조례로 대폭 위임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사전 승인, 보고 등은 삭제하거나 최소화하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만나의 통일을 명문화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6월 시행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과 협업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만나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만나의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단속 마찰을 줄이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영업 관련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획일적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등록 기준 미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친화법상 인증기관의 인력 요건을 2년 경력의 대졸에서 3년 경력의 전문대졸을 추가하고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고졸의 경력자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일률적인 학력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취업면을 넓혀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의 급식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 외에 조선 가정까지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상생하는 법제교육 협력 강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한 법령 정보 시스템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전수함으로써 친한국적인 법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해외 콘텐츠 시장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이 수출 및 해외 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해외 법령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치밀한 입법 전략과 과감한 법제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제처 이완규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과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이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이를 포함해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민생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원이 한 명뿐이 영세한 소독업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 그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새로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그 소독업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제재를 하게 되면 이 소독업자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그 제재 처분을 면제하거나 또는 일시적이라도 일정 기간 유예해 준다면 재기 기회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부담을 대폭 완화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계속 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따뜻한 법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3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위라는 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아직까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위에서 그런 걸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현안들이 있으면 많이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전부 이 과정 전체가 범죄에만 중점을 두고 소년들의 교화나 교육은 대단히 소홀한 여러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한목에 수용해놓고 관리는 하지 않은 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교육부와 협의를 좀 하더라도
소년범들이 너무 범죄적인 측면만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교육이나 개선이나 이런 쪽의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법제처에서 정부 입법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통과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내년에 올해 250건 정도 정부 입법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대략 한 격월별로 저희 정책위원회와 법제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면 법안 통과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런 점검을 하니까 서너 배 정도 높아지던데 법제처에서 저희 당 정책위와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정부 입법을 계속 점검해서 어디에서 막혀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하면 통과율이 높아지니까 그걸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님께서 정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의 근간을 사실 지탱하고 있는 우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또 법제처가 아주 훌륭한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나왔습니다만 큰 우리의 하나의 그 주제가 글로벌, 선진, 법치, 그리고 번영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 쪽 같기도 하고 경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러한 그 분야입니다만 오늘 보고를 통해서 확실히 오늘 보고하신 모든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 경제 번영, 국가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한 2%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2030년대에 들어가면 1%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장이라는 게 결국 인력, 자본, 기술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오늘 보고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는 바로 이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1%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성장 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나 대한민국을 뒷받침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우리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드는 그러한 활동에 직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쟁제도, 법치, 사회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투입을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출입국 이민 정책이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의 기조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었던 외국인 또 외부로부터 온 노동력, 기술자, 투자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그런 분들에 대한 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칭 출입국 이민청도 바로 그러한 좀 친화적 이민 정책을 좀 바탕에 두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뭐 일본 좀 거론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비자를 면제하고 있는 국가가 112개 국가입니다. 일본은 6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큰 하나의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불체자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에 저 데이터를 보니까
10% 미만 불체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12개 국가 중에서 83개 국가고 유럽, 북미, 대양주, 중동에서는 이 불체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전체적인 정책도 다만 하나라도 이러한 좀 외국인들이 좀 편리하게 대한민국에 오고 여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전체적인 제한적인 쪽으로 가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우리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국익을 보고 이민과 출입국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잘 조화가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고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를 앞으로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고 따라서 저는 출입국 이민 관련해서는 이민청이 설립이 되고 아주 합리적인 조직으로서 작동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비자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정책을 지금 바로 내일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모두가 그런 법무부의 노력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와 토론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추진 방향, 이런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법무검찰, 공정위, 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그 질서 또 헌법 이런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또 구현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뽑자 그러면은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그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그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뭐 이미 현대사에서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이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뭐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라사페르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적 또 21세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국가가 관여가 돼야 되는 이런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이런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이런 집행 방법과 이런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어떤 적극적인 개념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구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좀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또 교육에 있어서의 이런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자유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되고, 또 이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가 또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의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의 바탕을 둔 이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통상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이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서 보면은, 경제에 있어서도 이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가 된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이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전부 이런 자유로운 이런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와 또 그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또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이런 법무 검찰의 이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어떤 국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민법에 권리남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남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이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그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이런 이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이고, 그리고 이 카르텔을 규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뭐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거는 우리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지대 추구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정부의 조달 부분,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비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금융 상품 다양한 뭐 채권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또는 보험 요율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있어서도 그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카르텔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집단적인 시세 조종 행위 이런 것도 이런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 것인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 이 이권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정위 또는 뭐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 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런 지대 추구 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총리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뭐 흔들리고 지금 뭐 거의 지금 이완되고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와야 됐다라고까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그 상품과 그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간의 이런 군사 안보 또 이런 경제 안보 또 국제적인 이런 글로벌 보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알아서 국제 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 진출 또 수출 국제 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줘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평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그래서 중진국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소위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뭐 세계 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투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이제 대금을 받아오는 건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 국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런 그 사업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또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과 정보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투 기업의 어떤 그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국가의 미래 그 어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 기술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런 과학 기술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력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과학기술의 국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 그 자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우리 한기정 위원장 때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제부처라고 하면은 어떤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이런 안정화도 취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또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또 그 처리되는 그 결과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그런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적용해야 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처를 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이 시장의 이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좀 제재를 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하여튼 힘차게 파이팅만 잘 하면은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올해 좀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제 기준에 우리가 좀 맞춰가자 하는 거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이런 행정을 좀 펴달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